자, 그다음 34번 보실까요? 34번. 이제 34번은 이제 보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두는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34번입니다. 34번은 그 두는 위원회 두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를 총해서 밑에 이제 지문에 갔을 때 문항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5가지 일단 문항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심의 의결 총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라고 해서 1번부터 5번에 관한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일단 기술된 문항 중에서 틀린 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문항 1번에 그 이제 금액 관련해서 여기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면 일단 심의 의결 사항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의 이제 소액 사건 1번 하나, 그리고 일단 1번 하나 수정하시고요. 2번, 3번, 4번하고 5번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지문에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 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 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지금 조정 등의 사건에서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합니다라고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번 수시검사 사유 35번입니다. 35번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수시검사입니다. 현재 주어진 박스 중에 몇 가지 사항을 기술해 몇 가지 사항을 기술해 놓고서 자, 다음 중에 수시검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에서. 자, 그러면 법령상 수시검사 사유로만 해서 기억에서부터 총 5가지 관련 지문을 주었을 때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문항에 일단 정리는 기억, 디귿, 미음.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여기는 지문을 보시면 여기는 현재 지문 중에서 지문 기억, 디귿하고 미음에서 5가지 기술된 사유 중에서 이제 기억, 니은이네요. 니은 일단 여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하나 가보죠. 일단 쭉 가면서 보죠. 일단 기억. 지금 현재 이 소시검사 사유로만 짝지어진 걸 물었으니까 일단 1번에 그 박스의 기억입니다. 기억은 소시검사 사유가 아니죠. 보셨을 때 지문 재원을 갔을 때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년이 지난 경우다. 그러면 설치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치로부터 몇 년 지났다, 15년이 지났다면 여기는 무슨 검사고 여기는 정밀안전검사. 그래서 여기는 정밀안전검사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하나 X, 그 다음에 니은. 관리조차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도 양가로 단서, 그러니까 중단할 수 있긴 한데 단서가 있죠. 양가로에.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뭡니까? 제외한다니까 이 의무화된 승강기면 뭐예요? 관리조차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승강기 제어반 또는 구동기, 승강기에서 이제 그 주요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제어반하고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수시검사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번 하나 들어가고요.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여기서는 리을하고 미음을 좀 구분하시는데 일단 리을은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미음.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서 리을하고 미음인데 그중에 지금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이 미음이 사고 발생 수리가 수시검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물었던 지금 리을번인가요? 네, 그래서 리을번도 보시면 무슨 사유 중 하나 들어가면 여기 정밀안전검사 사유 중에 하나. 그래서 정밀안전 총 4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주의하시고 구분하실 게 여기 현재 문항 지문에 미음하고 리을 이 2가지 꼭 구분하셔서 이제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중대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로 분류되는 거고요. 현재 사고 발생 수리했다면 이거는 수시검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주어지는 지문을 보니까 총 3개인데 니은,
디귿, 미음 총 3개인데 그 지금 밑에 주어지는 거 짝짓기 형태가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3개가 아니라 왜 2개일까? 이렇게도 가끔 문제 지문 언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지문에 그러면 여기 현재 그러면 틀린 거는 여기 해당성이 없는 거는 몇 번이죠? 해당성이 없는 것은 요 중에 보면 지금 현재 기역하고 리을이 해당이 없죠. 아니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정밀한 정보도 사이에 분류가 되니까 현재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기역, 리을 둘 다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무조건 X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기역은 1번은 기역이 들어가 틀렸고요. 2번도 기역이 들어가 틀렸고 3번은 일단은 기역, 리을은 없습니다. 일단 그럼 통과. 그 다음에 4번에 갔더니 뭐가 들어요? 4번에는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리을이 들어가서 X. 5번에도 뭐가 들어갔습니까? 리을이 들어가서 X. 그러면 여기 틀린 이 문항지문에 들어가는 몇 번이 정답인가요? 그 문항의 정답 3번. 디귿하고 미음. 그러니까 문항은 요 3개를 전부 다 짝짓기를 줄 수도 있지만 3개를 줄 수 있으면 그 중에 3개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문항의 짝짓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5번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36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즉, 건강보험법상 관련한 부분의 문항 1번부터 5번 중에 옳은 것. 그러면 하나 맞고 4개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1번. 자, 1번은 공단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아닙니다. 36번의 1번에 따라 1번의 그와 같은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자격을 취득했던 밑에는 해당된 그 취득한 그 달부터입니다. 그 달부터. 그래서 36번 1번. 36번 1번은 요 의미를 이렇게 잠깐 볼까요? 1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여기 정답은 언제? 다음 달에 언제부터 징수되기는 그 달. 자격을 취득한 그 달부터입니다.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요건 여러분 좀 쉽게 요건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비원 아파트에 경비원을 채용했는데 경비원을 아파트에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된 경비원으로 채용되신 분이 뭐 이게 월남 파병을 인정받아서 채용할 때 이게 이 월남 파병 인정이 돼서 채용되기 전부터 이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부분들이. 그런데 이 채용이 된 이 A라는 경비원이 유공자 등 관련 의료 관련 법률에 혜택을 보고 있던 이 A라는 경비원이 채용이 되고 나서 뭐예요? 나는 유공자 등 관련해서 이 의료 혜택을 보는 거에 뭐 하겠다? 건강보험 신청을 해서 이 건강보험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신청을 해서 자격을 뭐 했다? 취득했다면 그때는 언제부터 보험료를 공단에 징수합니까? 그 보험 자격을 취득한 언제부터?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1번은 다음 달에 언제? 그 달.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문항 1번 나와 있고요. 2번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및 상실은 그 자격 취득 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소급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급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급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 X. 그 다음에 5번. 자, 보험료, 연체금, 그 가상금으로 과호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6번에 3번. 이것도 이렇게 한번 묶어서 한번 가실 필요가 36번에 3번인데 현재 여기 36번은 법이 여기 무슨 법인가? 36번은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지문을 주어서 보신 대로 시효. 이 주어지는 이 물음표 권리관계별에 따라 뭘 물었다? 시효입니다. 시효를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른 시효를 물었을 때 시효는 굳이 권리관계별에 따라 따로 구분하지 마시 일괄적으로 시효는 몇 년으로 가면 됩니까? 여기 3년으로 가시면 3년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 중에 뭐 일부러 갖다 지문을 줬었지만 여기는 권리관계 쪽에 지문을 바꿔서 물어보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오셨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주게 되면 시효는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관계가 여기는 권리관계별로 시효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효는 일괄적으로 몇 년으로 가요? 여기는 3년입니다. 3년.
네, 물론 이 사회보험에 따라 주어지는 그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가 나눠진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건강보험법상은 시효에 따라 권리가 나눠진 게 여기는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이면 한 6가지 권리관계인데 그중에 일부를 수록했지만 여기는 어떤 권리관계를 주고 혹시나 숫자가 3이 아닌 거는 그건 무조건 틀렸다고 보셔도 왜? 일괄적으로 다 그 시효가 몇 년이니까 3년이니까 그래서 3번은 5가 3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 가입자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 지금 중에 가입자는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그래서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고 시기와 같이 문제를 물었던 건데 4번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현재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 3개, 주어지는 사유 중에 시기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그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됐다면 그때는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라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현재 3개 중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날이 그 해당된 날이 아니라 그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됐다면 해당된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데 그래서 2개 중에 3개 중에 지금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해당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자격 상실 피부양자나 그리고 수급권자면 해당된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문항 4번 정리하고요. 5번은 맞습니다. 5번은 지금 읽어만 보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일부를 징수합니까? 네. 그래서 5번 문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37번. 37번은 전기난방,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1번부터 5번 중에 보셨을 때 일단 1번 옳은 거를 물었으니까 하나 맞고 4개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전기난방은 예열 시간이 길고 간헐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난방 예열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간헐 난방에 적합하죠. 그래서 전기난방은 예열 시간이 짧고 간헐 운전에 적합합니다. 1번. 2번. 전기난방은 난방부하에 따른 실내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아무래도 전기난방은 고온 고압이 되고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 자체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표현을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쉽다, 어렵죠. 그래서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2번 X. 전기난방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불쾌감 준다. 표면 온도가 높죠.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감을 준다. 불쾌감을 줍니다. 라고 해서 하나 봐두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건물이 높아지면 온수난방은 보일러나 방열기 압력이 지금 그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의 어디 보일러나 방열기 압력이 작용하므로 당연히 적용 범위가 좁다는 것은 사용 범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4번. 4번은 맞습니다. 5번. 자, 전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기 크기나 배관이 커야 합니까? 예, 여기는 온수난방에 비해서는 방열기 크기나 배관의 크기가 작아도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 현재 그 37번에 5번, 37번에 5번, 37번 5번을 여러분 보실 때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난방, 온수난방 여러분이 그 2가지 전기난방하고 여러분이 온수난방을 기억하실 때 보면 표준 방열량은 물었을 때 표준 방열량은 전기난방은 몇 킬로와트인가요? 전기난방은 이 표준 방열량이 얼마? 0.756 킬로와트죠. 온수난방은 얼마? 0.523 킬로와트.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당 이 1시간에 일정 실용도로 고정 상태에서 전기 102도씨, 온수 80도씨를 보냈을 때 제곱미터당 얻어진 열량 어디가 더 많습니까? 온수보다 어디가? 전기난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열기 또는 방열 면적과 배관의 크기는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전기보다는 어디가 온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 표준 방열량 값을 5번을 좀 기억하시면 일단 5번에 그러면 배관 방열기나 배관의 크기 유무에 따라도 뭐가 또 결정이 되는 거죠. 5번에 따라 뭐가 더 결정이 시설비 유무로 또 연결해도 보실 수도 있죠. 당연히 방열기 면적이나 배관이 커야 되면 방열기 또는 면적이 커다는 건 당연히 시설비가 뭐 높죠. 근데 방열기나 그 배관의 배관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는 건 뭘로 연결됩니까? 시설비가 싸죠. 그래서 그리고 한번 연계해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37번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 0.75, 0.5도 꼭 기억하시고 관련해서 그 시설비랑 연계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37번 정리합니다. 자, 38번입니다. 밸브.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밸브 종류는 두 가지 관련 지문을 두고 이 두 가지 관련 지문에 따른 밸브를 한번 골라볼까요라고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보죠. 자, 다음 설명에 알맞은 밸브 종류라고 해서 첫 번째, 유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그럼 이와 같이 지금 첫 번째 주어지는 기능을 역할을 충족한 특징을 갖는 건 무슨 밸브인가요?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그래서 현재 38번은 현재 이 첫 번째 요 두 개 조건을 통했을 때 일단 여기는 무슨 밸브가 나온가요? 체크 밸브예요.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류를 방지에 쓴다고 했으니 이걸 가지고 뭘 골라야 돼요? 체크 밸브를 고릅니다. 체크 밸브를.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가봤더니 두 번째는 시트 고정핀을 축으로 회전하여 개폐되며 수직, 수평, 수직 어느 배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체크 밸브 종류 여러분 일단 체크 밸브 특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크 밸브는 그 종류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수직 두 개, 이 수직, 수평 배관에 다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평 배관에만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현재 체크 밸브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보셨을 때 어디예요? 지금 현재 수평, 수직 배관에 쓸 수 있는 체크 밸브 종류가 있고 그리고 수평 배관에만 쓸 수 있는 체크 밸브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봤죠. 종류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체크 밸브인데 수직, 수평 배관에 그리고 수평 배관에만 쓰는 건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스윙형 체크 밸브. 그래서 스윙형 체크 밸브하고 그다음 여기 수평 배관 쓰는 건 여기는 리프트형이죠. 리프트형. 그래서 여기는 리프트형 체크 밸브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질문을 정리 봐주시면 되겠는 부분들은. 자, 체크 밸브는 일단 수평, 수직 모두 쓸 수 있다. 두 개 배관 어느 형태 다 쓸 수 있다는 건 스윙형이고 수평이라는 것은 리프트형 배관에만 쓰면 그럼 현재 체크 밸브는 기억하실 게 종류. 일단 여기 주어지는 여기 특징을 갖고 골라냈습니다. 이걸로도 시험을 분명히 내기도 하는데 두 번째 체크 밸브는 뭘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자, 체크 밸브는 뭘도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체크 밸브의 종류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 밸브는 두 가지 특징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체크 밸브 종류를 가지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스윙형과 리프트형인데 수평, 수직 여기는 수평 배관에만 이렇게 이제 해서 질문을 좀 일단 그럼 정답은 그 중에 보니까 체크 밸브에 관한 지문이 지금 현재 3번하고 4번이죠. 근데 체크 밸브인데 지금 종류가 스윙형하고 리프트형 중에 보시면 문항 3번 스윙형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38번의 문항 3번입니다. 리프트형 체크 밸브도 한 번 더 방금 말했던 여기는 리프트형은 여기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39번 수도법상 급수 설비 상태 구분 및 검사 방법 중 급수 간의 수질 검사 항목과 기준치 연결이 옳지 않은 건 해서 여기는 보면 급수 간 수질 검사는 총 7개 항목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중에 현재 4번의 탁도입니다. 탁도는 1.5가 아니라 얼마 이하가 되면 여기는 1NTU 이하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총 7, 여기 탁도를 포함해 총 7개는 전번에 해설을 통해서 한번 꼭 7개, 탁도부터 해서 I형과 7개 항목에 따른 기준치는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부분들은 39번 정리하고요. 40번. 40번은 승강기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를 일단 보니까 여기도 두 번째 일정 이상의 속도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는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전에 설정된 속도에 이르면 스위치가 작동하며 다시 속도가 상승했을 경우 로프를
경우 상승했을 경우 로프를 제동해서 고정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 40번에서 지금 질문에 지금 주어진 이 요건이 충족되는 안전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번이죠. 5번에 뭐에 관한 설명을 조속기죠. 조속기에서 하나 봐두시고요. 안전장치는 뭐 그래 빈도는 그래 높지는 않지만 현재 40번에서는 그 문항 중에 스토핑 스위치하고 리미트 스위치 정도는 좀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자, 승강기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서도록 예를 들어서 뭐 승강의 최상층, 최하층에 서도록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1번에 스토핑 스위치죠. 스토핑 스위치예요. 근데 이 스토핑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다시 한번 최상, 최하를 지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다? 그게 3번의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현재 그 5번의 정답에 조속기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지만 1번에 지금 스토핑 스위치하고 3번의 리미트 스위치까지 일단 여기는 1번하고 일단 정답 5번 조속기 정리했고요. 조속기 지금 40번에 조속기 정리하고 1번에 스토핑하고 리미트 스위치. 그래서 1번에 스토핑 스위치하고 문항 3번 리미트 스위치에서 이 승강기 카가 최상층, 최하층에 서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뭐가 돼? 이게 스토핑 스위치라는 거고요. 이 스토핑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승강기가 최상층 또 최하층을 지나 운행이 되는 걸 다시 잡아주는 장치가 이상으로 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잡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다? 3번에 지금 나와 있는 리미트 스위치. 그래서 일단 여기 현재 그 기술된 문항 5개 문항 중에 보시면 조속기를 물어봤었지만 그러나 스토핑 스위치하고 리미트 스위치까지 꼭 같이 기억하시고 여기 지금 스토핑 스위치의 다른 이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스위치? 정점 스위치. 정점 스위치하고 또 이거를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같이 해서 명칭만 좀 봐두시면 명칭은 뭐 이제 스토핑 갖고 물어볼 수 있지만 대신 또 이거를 뭐 정점이나 슬로우 다운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은 같은 명칭인데 뭐 이것만 꼭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칭 하나 봐두시고요. 41번. 자, 40번에 관련 국가화전지구 관련해서 뭐에 관한 걸 물었냐면 연결 송수관 설비 관련 1번부터 5번에 관한 질문 중에 옳은 거를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1번 연결 송수관 설비 관련 그 국가화재안전기준 용어에 관한 부분에 1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란 소화 설비 배에 관한 압력 변동을 검지하여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합니까?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린 건 여기 수동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1번이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1번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옥내 소화전의 밸브를 열면 이 옥내 소화전의 개폐를 열기 전에 어떻게 배관 옥내 소화전에 주배관 구경이 주배관에 들어있는 물이 일정 압에 의해서 일정 압을 유지하면서 담겨 있는데 옥내 소화전의 개폐 밸브를 열면 어떻게 해? 이 주배관의 물이 가지배관을 통해서 개폐 밸브로 나오면서 압력이 낮아지죠. 그 낮아진 압력을 뭐가 검지하는 거예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검지해서 자동으로 이 소화 펌프를 기동시켜서 개폐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로 물을 보내주는 역할인데 그래서 여기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검지입니다. 혹시 용어를 보실 때 검지가 아니라 감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국가화재니까 여기를 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검지는 감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상 표현 이거를 검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오타난다가 아니라 오타가 아니라 검지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2번. 자,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설치 높이는 맞습니다. 0.5에서 1m의 높이에 설치하는데 구경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그럼 일단 모양은 쌍구형 또는 단구형 중 하나를 선택해 여기는 단구형은 아닙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는 끝이 두 개, 65mm 배관 끝이 두 개로 분개돼서 소방차 호스를 두 개 연결할 수 있는 쌍구형으로 되어 있지 단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2번에서는 뭐가 빠져야 맞습니까? 여기는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가 되죠. 단구형 또는 선택한 여기는 쌍구형으로 한답니다. 2번, 3번. 자,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성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성물이 있어서는 뭡니까? 건식 설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1번에 3번. 41번에 3번 여기는 보면 높이 31m 이상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이때는 플러스 여기는 뭔가 여기는 31m 또는 11층 이상이라면 이때는 무슨 거 여기는 건식한 습식 설비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은 건식입니다. 건식이라는 건 그 주배관에 물이 들어있지 않는데 현재 이와 같은 높이나 이와 같은 층수 이상 여기는 습식을 한다는 것은 배관 내 물이 들어 있습니다. 높이가 높다 보니까 배관은 소방차 호스를 연결해서 그 물을 이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일정 압을 유지해서 방수구로 물을 공급할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평상시에 뭐 하자? 이 높이는 이 층수에서 여기는 물을 채우는 뭘로 하자? 습식 설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식이 아니라 습식. 원칙은 이 연결송수관 설비 주배관은 건식, 물이 담아 있지 않는 건식 설비를 하는데 지금 3번에 따른 규정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그때는 습식 설비로 합니다. 5번, 6번, 4번. 자, 방수구 호수 접결구 설치 높이는 0.5 이상 1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까? 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것은 연결송수관 설비를 혹시 물었을 때 여기 보면 2번하고 4번. 2, 4번은 지금 2번, 4번은 뭘 물었어요? 송수구, 방수구 설치 높이를 물어보면 41번, 2, 4번은 여기는 모두가 다 얼마입니까? 0.5에서 1m입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방수구 설치 높이는 모두 공이, 송수구를 주던 방수구 높이는 공이다. 이 높이 사이에 송수구, 방수구 설치합니다. 높이 규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자, 펌프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 압력이 얼마 이상? 0.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한다는데 0.25가 아니라 0.35입니다. 0.3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합니다라고 이제 5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4번 하나 좀 정리 봐두시고 부분들은. 자, 그 다음 42번.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온수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용되는 가스 소비량을 물었습니다. 가스 소비량. 여기 42번. 자, 가스 소비량은 그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네, 보시면 주어지는 지금 현재 이 주어지는 주어지는 조건들을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그래서 여기는 급탕량입니다. 급탕량 비열 온도차, 급탕량 비열 온도차를 뭘로 이걸 나눕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스 저희 발열량, 주어지는 조건이 가스 저희 발열량 곱하기 효율로 이거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현재 이제 주어지는 조건을 한번 보셔서 일단 급탕량부터 비효율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조건은 지금 원수 생산량 500kg per hour입니다. 저희 발열량 2만 kJ per 세제곱미터, 효율은 90%고요. 급수온도 20, 온수온도 얼마 80도씨, 비열은 4.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지는 조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급탕량 500, 비열 4.2, 온도차는 80, 20이니까 60. 가스 저희 발열량 2만. 그리고 효율은 지금 효율은 90% 0.9죠. 여기는 그래서 요 주어지는 조건에 따른 숫자 그대로 여기다 각각 넣어서 계산하시면 나오죠. 부분들에서 계산하시면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죠? 7이 나오는 거에 서 한번 봐두시고 부분들은. 자, 43번. 자, 43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 기계 설비 부분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는 보면 절약 설계 기준상 건축 기계 설비 부분의 용어 정의
영어 정의를 국한해서 1번의 이코노마이드 시스템에서부터 5번의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 관련 총 5개 중에 있는 보시면 일단 1번의 이코노마이드 시스템이란, 2번의 대수분할 운전이란, 세 번째는 비례 제어 운전이란, 4번은 폐열 회수용 환기 장치란, 그리고 5번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라 함은 해서 총 5개 주어지는 용어에 관한 기술된 문항 지문 중에 보셨을 때, 자, 문항 5번입니다. 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담화 면적의 50%가 아니라 60%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이 있어서 해당 공간의 순환법을 전기난 방식을 이용해서 여론을 공급하는, 즉 여기는 문항의 5번의 50을 60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정리하셔서 43번. 여기는 지금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도 한번 그 숫자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1, 2, 3, 4에서 1, 2, 3, 4는 혹시나 관련 이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 용어 자체 1, 2, 3, 4 용어 관련한 거 쓰시는 것에 대해서 그 용어 쓰기도 한번 좀 중요해요. 그래서 43번이나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지금 현재 5번에 숫자가 바뀌는 게 틀렸긴 했었지만 숫자 문항이 아닌 현재 1, 2, 3, 4 같은 경우는 용어 쓰기에서 용어는 한번 이전에 현재 4번을 가지고 한번 주관식으로 쓰는 것도 물어봤던 데서 배열 회수형이란 지문을 갖고 물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 1, 2, 3, 4 모두가 다 4개 문항은 정의를 줬을 때 여러분 쓰실 수 있게끔 여기는 준비를 좀 해놓으시다 봅니다. 내용들은. 43번의 문항 5번 좀 정리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4번입니다. 44번도 보시면 여기 있는 보면 여기도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순환 수량, 그래서 순환 수량 급탕량이죠. 급탕량을 구하십니다라고 44번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급탕량. 여기도 계산 문제, 계산 문제 44번, 계산 문제 44번. 자, 주어지는 조건을 고려해서 뭘 구합니까? 순환 수량을 구합니다. 순환 수량을 구합니다. 순환 수량은 리터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서 순환 수량 리터 퍼 미닛이면 리터 퍼 미닛이에요. 순환 수량은 여기는 보시면 뭐랑 같다 보시면 순환 수량은 급탕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순환 수량이란 표현은 급탕량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순환 수량은 그래서 급탕량이다 이제 보셨을 때 좀 전에 여기 급탕량 하실 때 단위가 지금 이게 어떻게 42번의 급탕량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 줬어요. 생산력에서는 킬로그램 퍼 아워를 줬습니다. 아워를 줬어요. 급탕량 단위는 크게 급탕량은 여기 현재 여기 주어지는 조건이 그대로 들어갔었지만 이 조건 중에 보면 급탕량은 혹시 이제 보면 여기 단위를 확인할 필요가 급탕량 킬로그램 퍼와는 지금 뭐랑도 동일하죠. 리터 퍼 아워하고 동일하면 되니까 리터 퍼와 동일하다 그래서 급탕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이걸 킬로그램 리터는 동일한 이거를 리터 퍼 아워라고 줍니다. 해서 나와 있죠. 일단 그럼 여기인데 여기 지문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줬어요? 여기는 리터 퍼 미닛을 줬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그러면 급탕량이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 여기는 주어진 단위는 뭘 줬다? 리터 퍼 미닛을 줬기 때문에 일단 한번 풀어보죠. 그럼 여기는 이 순환 수량. 급탕량 순환 수량을 구합니다. 그럼 주어지는 건데 시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부분들에서 이제 주어지는 조건을 보니까 조건에 급탕 배관 계통의 배관 중 총 손실 연령이 얼마? 손실 연령이 17.5kW고요. 온도가 급탕이 70, 환수가 60입니다. 60일 때 순환 수량은 얼마입니까? 비열은 안 줘도 4.2니까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3,000, 저기 3,600. 글씨 그대로 해서 손실 연량은 여기서 얼마죠? 17.5입니다. 17.5kW, 17.5. 그 다음에 비열은 4.2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는 지금 다 보니까 급탕이 70, 환수가 60이니까 온도차가 얼마? 10도. 그래서 10도.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자, 계산에서 나온 값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리터 퍼 뭐가 돼요? 아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예, 1500이에요. 1500. 그러면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면 이게 1500이에요. 1500 리터 퍼 아워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문에서 주어지는 조건에서 1500 리터 퍼 아워를 찾으면 돼. 좀 전에 지문은 뭘 줬다고 그랬어요? 단위는 아워인데 요거 단위라고 뭘 줬다? 미를 줬다면 정답에서 찾는 것은 아워를 주자고 뭘 줬더라? 여기 미니로 줬다면 요거를 뭘로 바꿔줘야 리터 퍼 미닛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그럼 나누기 요거 얼마인데 1500 나누기 얼마를 해주면 되죠? 60. 그러니까 리터 퍼 아워로 주면 그대로 찾아버리면 되는데 현재 지문은 뭘 줬어요? 아워라는 표현이 뭘 줬어요? 미닛을 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얼마로 나누는지 60으로 나누어서 나온 값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나누면 얼마가 되죠? 지문에 보면 정답이 1번 25리터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꼭 주어지는 그 단위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여기는 주어지는 것은 리터 퍼 아워인데 이거를 뭘로 미닛 어떻게 나온 값을 뭘로 나누어서 60으로 나누어서 그 값을 구하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부분들. 자, 그래서 44번 계산 문제. 그래서 42, 43번에서 정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 45번입니다. 45번. 45번이 필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관련적으로 규칙상입니다. 여기는 이론이 아니라 관련 건축물의 설비가 관한 규칙상의 필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 필요 설비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45번 한번 볼까요? 필요 설비는 일단 여기는 보시면서 여기는 일단 객관식으로 어떤 지문이나 숫자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는 용어에 관한 것들을 한번 꼭 써보는 연습하시게끔 가면서 몇 가지 체크 한번 해보죠. 부분들은. 자, 문항 45번 필요 설비입니다. 필요 설비에 관한 설치 기준 45번의 필요 설비를 잠깐 봅니다. 부분들은 1번. 자, 1번에 이제 가보니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관련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규정에 따라 무슨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설계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여기는 일본에 기술된 이와 같은 조건에 충족된 이 필요 설비에 관한 이 관련 규칙상에 해당되는 시설의 명칭이 뭐냐? 그 명칭이 뭘까요? 이거는 뭘 말한 겁니까? 돌침이죠. 돌침. 그래서 1번은 지금 수례부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돌침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필요 설비 재료를 줬을 때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돌침, 인하도선 접지극은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춥니다. 그래서 2번은 필요 설비의 재료는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세 가지 필요 설비 재료에 관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규격은 얼마 이상? 50제곱미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습니다. 그럼 현재 이 규격에 따른 필요 설비 정도 세 가지는 현재 맞나요? 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현재 돌침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인하도선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침이 빠지고 대신 여기 뭐가 들어간다? 그 재료 중에 하나 뭐가 빠져야 돼요? 돌침이 빠지고 뭐가 들어간다? 수례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례부 인하도선 접지극 플러스 얼마 이상? 50제곱미터 이상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습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부분들이. 자, 이제 명칭을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죠. 1, 2번에 지금 명칭이 나왔던 건 돌침이 나왔고요. 수례부, 인하도선, 접지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명칭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러분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위에, 이 건물의 위에 치는 낙뢰도 문제가 되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건물의 위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는 뭐가 있고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는 뭐가 있냐 봤을 때 건물의 위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가 고층 또는 초고층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이 건물의 이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냐 했을 때 보시면
자, 그럼 현재 여기 1번. 1번이 건축물 맨 위로부터 얼마 이상 돌출합니까? 25대 돌출시키고 등등 해서 건물 위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 이게 뭐다? 이게 돌침입니다. 돌침. 그러면 여기 방금 재료 중에 하나 수레부. 수레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건물의 측면. 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역할, 이게 뭐더라? 수레부가 그 역할을. 그래서 일단 낙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건축물의 위에 치는 낙뢰를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돌침. 그다음에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규격에 따른 고리동선을 설치해서 낙뢰를 받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수레부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낙뢰든 돌침, 그 낙뢰를 여기서 보시면 고바의 낙뢰를 받아서 그걸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땅에 이거요. 땅으로 가서 이거를 땅에 이거를 방출을 합니다. 방출을 해서 어디에?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기계 설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 고보의 낙뢰를 받아서 이거를 여기가 이게 지금 접지극이죠. 접지극에서 여기에 지금 접지극인데 그러면 이 접지극까지 중간 역할이 되는 요 장치, 요거는 뭐 이게 지금 인하도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칭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보실 때 명칭은 인하도선에서 여기 1, 2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용어들 중에 보셨을 때 이렇게 정리하셔서 돌침,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구에서 일단 1, 2번에 따른 그 숫자도 물론 50도 나와 있습니다만 돌침부터 해서 세 가지 절에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용어 꼭 하나 정리하셔서 45번. 자, 45번에 일단 그러면 정답이 있는데 2번은 돌침이 수레부로 바뀌어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인하도선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중간 역할을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뭐 여기 중간 역할을 인하도선이 하는데 인하도선을 쓰지 않고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일정의 구조물 또는 설비를 쓸 수 있더라. 대신. 근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쓸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조건은 뭐냐 봤더니 지문에 3번입니다. 인하도선을 대신해서 철골 구조물과 철근 구조물하고 철근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인하도선을 대신해 쓰는데 이때 쓰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정기적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자, 그러면 정기적 연속성이 이제 보장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건축물 금속 고조체 최상단부 지표레벨 전기장이 얼마 이하가 돼요? 0.5가 아니라 0.2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0.25 이하가 되어야 뭐 하더라? 이때는 정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X. 자, 4번 가보죠. 자, 건축 설비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필요 설비 및 통신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표준에 적합한 뭘 설치해요? 배선용 차단기가 아니죠. 여기 뭘 설치합니까? 여기는 뭘 설치하더라? 서지 보호 장치죠. 그래서 여기는 문항의 4번. 4번은 이와 같은 요건 장치는 뭐더라? 이게 서지 보호 장치. 그래서 여기는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배선용 차단기가 뭘로 바뀌더라? 서지 보호 장치로 바뀌어야 맞고요. 서지 보호 장치라는 용어는 요거를 달리 뭐라고 대입합니까? 이거를 SPD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지 보호 장치는 혹시 지물 대신에 영어 표현에 뭐가 나와도 SPD라는 지물도 두 개는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 하나 해서 요거 좀 주의 받으실 거 부분. 그래서 서지 보호장 뒷꼬리 이거를 SP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자, 건축물 외벽이 금속 부재로 마감되고 이 금속 부재 상호간 이 규칙 20조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여기서 이제 말한 20조 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거 좀 전에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에 따른 전개장이 얼마다? 0.2옴 이하, 2옴 이하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PD 시스템 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해서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는 뭐예요? 측면 수레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이 측면 수레부 관련 이 규칙에 가면 이 수레부 설치 규정이 있어요. 높이가 얼마인 건축물은 어느 지점부터 최상단부에 이와 같이 수레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설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보신 대로 몇 번에 따라서 5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설치된 그 금속 부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레부 역할을 하니까 굳이 수레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규정에 따라 설치를 하는데 5번에 따른 그 요건에 충족된 금속 보재라면 그때는 이 금속 보재를 뭘 대신할 수 있다. 수뇌부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금속 보재로서 수뇌부 역할을 대신해서 그걸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더라. 그래서 비례 설비 봐두시고요. 일단 숫자 뭐 몇 가지가 0.2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방금 봤던 대로 명칭, 돌침, 수뇌부, 인하도선, 접지국 봐두시고 그다음 명칭은 하나. 여기 서지 보호장치란 요 명칭도 한 번은 좀 기억해 두시고 부분을 해서 문항 4번까지 정리하고 5번은 수뇌부를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 5에 따른 요건 설치하지 않습니다까지 정리합니다. 일단 5번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쉬었다가 46번부터 나머지 정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김혁입니다. 주택관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는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수모를 검색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 누르면 중앙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수모 밴드로 들어간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에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시어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 김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